독도 분쟁의 무역 전쟁까지 일본은 한국물 굴복을 할 듯이 보도를 잇다. 야후자팬의 기사들은 일부의 기사들 외에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희망사항을 기사로 올리고 있다. 특히 일본광이 무역 분쟁으로 큰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기사들은 실소를 자아낸다. 샵일본은 왜 한국을 목표로 하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본인도 한국인도 모른다. 오직 아베와 바베큐들만 알고 있을 것이다. 단지 우리는 그들의 대부분이 일본회의이며 일본회가 지향하는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짜 현실적인 이유는 국가 부채의 대부분일 일본 시민들의 예금을 뺏으려면 적당한 적과 본토에는 영향이 적은 국지전 전쟁터 그리고 싸움이 커지면 자신이 유리한 편으로 싸움을 말려줄 중재자가 필수이다. 이것은 한국 독도 미국으로 정한 후 한국의 입장 해명 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며 전쟁의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 일본 GDP의 250%라는 국가 채무는 채권자가 자국 국민이라서 위험하지 않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미 일본은 태평양 전쟁 시 발행한 채권을 실효시키기 위하여 예금 인출 금지와 채권회에 따라 과세 25에서 90%를 하여 국가 부채를 해소한 경력이 있다. 일본인과 기업이 수출로 번 돈을 자국 내 투자를 하지 않고 외국에 투자 또는 예금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 부채의 대부분이 국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국채는 은행과 생명보험연금공단 연금펀드 등에서 구입을 하였다. 정리하면 국민의 예금과 보험으로 국가 채권을 쌌다는 말이다. 이익률이 0.5에서 최근에는 0% 또는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사는 이유는 안전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디플레이션 때문이다. 아베 재집권 후 가파르게 상승한 국채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높아졌는데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2012년 말부터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현금 유동량과 물가지수를 보면 현금 유동량은 2013년 기준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물가지수는 2014년 소비세 인상 후 0 이내로 수렴하고 있다. 물가가 안정적이라 볼 수 있으나 통화가 인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반면 통화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디플레이션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일본 금융기관들이 국채를 사는 이유이다. 그러나 국채 발행하면 계속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남아돌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50%를 발권은행인 일본은행이 다시 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MMF 이론을 확신한 결과 국채 발행을 통하여 디플레이션 막고 있지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사람들은 이것이 불안하여 예금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예금의 소유자는 대부분 노인들이기 때문에 부자 노인 가난한 젊은이 현상이 나타나고 가난한 젊은이들이 부자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올 10월 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이 되면 젊은 층으로부터의 불만이 현실적인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금 찍어내기를 멈출 수도 무한정 느릴 수도 없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다. 견딜 수 있을 만큼 국채를 찍어낸 후 비상사태를 만들어 채권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국지전을 말한다. 이런 조건이 알맞은 곳이 한국이고 독도이다. 한국 본토에서도 220km 멀리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에서도 그 이상 떨어져 있으니 전면전이 될 가능성도 적다. 영국령이지만 아르헨티나 근처에 있었던 포틀랜드와 같다. 전쟁이 발생하고 확전이 되어 위험해질 때쯤 미국이 나서서 중재라는 이름으로 한국 발목을 잡아 비틀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 외교에 능하니 욕은 한국이 먹고 게다가 미국의 심판에 따라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일본 수출 대금으로 미국 국채를 구입을 하니 경기 진작이 필요한 미국 역시 이익이 크다. 일본이 전쟁을 원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이고 미국 달러로 수출을 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의 무역 전쟁을 벌이는 비상식적인 일본 정부의 행동이 이해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에 따라 일어날 수도 있고 일본이 포기할 수도 있다.